오늘은 좀 무겁지만 꼭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의사가 돼서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환자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환자가 의사들에게 섭섭하거나 화가 나고 그런 것들이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암 전문의들 아니면 의사들이 자신들에게는 항암요법을 하지 않을 거면서 왜 환자들에게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려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암 전문의 선생님과 암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영상을 몇 개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 중에 어떤 시청자분이 의사들 자신들은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를 안 한다고 하는데 왜 환자들에게 하냐?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제약회사에서 로얄티를 받아서 그 돈 벌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비도덕적인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부정적인 댓글이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을 달으신 분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나신 분도 있겠지만 그냥 의사들이 자기들이 암이 걸리면 이런 치료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길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댓글을 다신 분처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사들은 맞습니다. 나한테는 안 해도 환자에게는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분의 말씀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결론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암 전문의든 의사들이 자신한테는 항암요법을 안 하겠다라는 말이 어디선가 나왔는데요. 그게 얼토당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좀 왜곡된 말들이 도는데 그 논란이 왜 시작됐냐면 1998년에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ists라고 해서 미국 임상암학회의 설문조사에서 비롯되게 됐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비소세포성 폐암이 자신에게 걸렸다면 항암을 할지 여부를 물어본 건데요. 총 300명 중에 126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자신에게 항암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암 전문의 중에서는 64.5%였고 암 전문 간호사에서는 67%, 방사선 암 전문의에서는 33%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설문조사를 다시 팔로우업한 조사였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암 전문의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예전에 있었는데요. 맥킬럽 저자의 팀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여기서는 혈액종양내과 의사, 즉 암 전문의에게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여기서 뼈로 전이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항암 치료를 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총 암 전문의 중에 17%만 됐었고 그리고 척추로 퍼진 암을 위해 방사선 치료까지 하겠다는 의사도 17%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설문조사의 답변을 한 사람들은 암 전문의, 혈액종양내과 의사로서 자신들이 그런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오더를 하는 의사들이죠. 자, 암학회에서 이런 논문을 발표를 한 거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암 전문의 의사들이 이 자신의 암 치료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현재 암 치료에 대한 제한적인 치료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한 거가 됐는데요. 이것이 일반 매스컴에서 보기에는 암 전문의들이 절대로 자신한테는 안 할 독극물을 환자에게 주는 것처럼 왜곡이 돼서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만 해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럼 여기서 왜 암 전문의들이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의료교육 체계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비슷한데요. 의료교육 체계를 보면 의대교육에서는 한국에선 의예과를 2년을 하고 미국에선 의예과를 4년을 한 후에 본과를 들어가죠. 의대의 본과 4년을 공부를 할 때 전반적인 거를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전반적인 거라는 거는 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방사선과, 이비인후과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 공부를 하죠. 그렇게 하고 의대를 졸업하면서 의사 시험을 보게 돼서 거기서 합격이 되면 의사 면허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바로 병원을 차리는 사람을 일반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대의학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일명 우리가 말하는 레지던트, 전공의 수련을 한 사람들을 전문의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과 전공의를 하면 3년에서 4년 동안 모든 내과 과정을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이때는 내과 쪽으로만 공부를 하고, 이때는 입원 환자, 중환자실의 환자까지 도맡아서 담당을 하는 과가 내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년에서 4년 동안은 내과만을 공부를 하는데요. 이 내과만을 공부를 할 때 심장내과, 호흡기 내과, 혈액종양 내과, 즉 암내과, 신장내과, 류마티스 내과, 소화기 내과, 내분비내과, 감염내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내과 전문의가 되는데요. 이렇게 내과 전문의 과정을 끝내고 나서 2년에서 3년을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을 분과 전문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그 내과 안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신장내과 해서 신장내과만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 강사 이런 걸로 해서 그 신장에 대해서만 공부를 한다든지 심장에 대해서만 공부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거를 2년에서 3년을 걸쳐서 공부를 하고 끝낸 사람들이 신장내과 전문의, 심장내과 전문의, 소화기 내과 전문의 이런 식으로 분과 전문의가 되겠습니다. 자, 왜 이걸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했냐면요. 특히 미국에서 주치의라고 하면 주치의들은 의대 졸업을 하고 일반의로 개업을 한 의사가 주치의가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의학과 전공 과목을 이수한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내과 전문이지만 내과 전문의를 이수한 의사가 주치의가 되기도 합니다. 내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서는 전문의인데, 아무래도 내과는 총괄적인 것을 모두 다 담당을 하다 보니까 내과 전문의를 한 사람을 주치의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치의가 내과 전문의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의라고 하면 의대를 졸업한 후에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의사, 내과 의사도 엄격히 말하면 전문이지만 여기서는 주치의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내과 쪽에서는 그 내과를 졸업한 다음에 분과 전문의까지 한 사람을 전문의 쪽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로 해서 신장을 보지만 이제 주치의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이런 분들은 총괄적인 거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주치의로 분류를 하지 않고 바로 전문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에 대해서 주치의와 전문의의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과 의사를 주치의로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그 주치의는 환자의 총괄적인 치료 계획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고 환자의 철학적인 관점을 더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치의는 건강검진을 하고 거기서 암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벌써 암을 발견한 후에 이것을 치료를 할지 말지를 환자와 결정을 하고, 그래서 환자가 치료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혈액종양내과, 즉 암 전문의에게 리퍼럴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종양내과, 즉 암 전문의는 주치의로부터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전문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전문의가 환자를 볼 때는 벌써 암이 진단된 상태고 거기서 얼마나 많이 진행이 됐느냐를 암 전문의가 검사를 더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치료를 받겠다고 온 환자이기 때문에 그 치료의 장점, 단점, 부작용,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들을 전문적으로 환자에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치의와 암 전문의가 모두 이런 치료에 가담을 하게 되지만 관점이 따르게 됩니다. 주치의는 환자의 전반적인 걸 보고 치료를 할지 말지를 좀 더 철학적으로 환자의 인생관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는 거고, 전문의는 치료를 하겠다는 관점에서 치료를 하는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주치의로부터 건강검진을 해서 암이 발견됐다고 하면 환자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벌써 90세고 당뇨도 있고 다리도 잘라 있고 이런 병도 있는데 내가 암이 걸려서 암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안 할래요 라고 했다고 하면 그런 환자의 심각한 다른 질병 때문에 암 치료를 못한다고 같이 동의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암 전문의에게 보내지를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암 전문의한테 보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치료를 하겠다는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암 전문의를 보고 나서 이것저것을 따져보고 나서 나는 치료를 안 하겠다고 결정을 당연히 할 수 있고 아니면 치료를 하겠다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환자의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누가 봐도 환자가 1, 2년 안에 돌아가실 것 같고 환자도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런 분을 암 전문의에게 보내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환자들을 보다 보면 그렇게 선명한 경우보다 이분은 좀 치료를 했으면 나을 수도 있겠다. 이분은 좀 힘들지만 치료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의학적인 판단보다는 환자의 철학적인 관점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대를 다닐 때 그리고 레지던트를 할 때 현대의학에서의 의사의 윤리에 대해서 항상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많이 이야기가 된 것들이 의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아니면 개인적인 철학을 환자에게 강요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그것을 놓고 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치료가 있으면 그 치료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부작용이 있고 그것을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환자가 결정을 하라고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의사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힘들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자신의 인생 철학과 다른 뷰포인트를 가지고 자신은 그것을 치료를 하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그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치료의 결정은 의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고 환자는 어렵게 결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자신이 암이 걸린다면 자신이 환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환자로서 결정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고 의사로서의 결정은 쉽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할 때 말씀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조금 약간 어긋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암 치료에 있어서 현대의학으로 아직까지는 암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떤 특정 암은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사망을 했지만 현대의학으로 그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암에 걸리셨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권장을 하는 거지 결정을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하지만 또 많은 암들이 지금이나 예전이나 치료를 해도 아무 효과도 없이 사망을 하는 암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암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적인 결정은 쉬운데 환자의 인생관 그리고 철학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결정을 환자가 했을 때, 즉 치료를 하겠다고 했을 때 아무리 그 치료를 하더라도 5%밖에 못 산다고 할지언정 환자가 그것을 원하면 암 전문의는 그 치료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 게 그 암 전문의의 책임이고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이 이런 암이 걸렸으면 나 같으면 치료를 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의사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길지만 왜 의사들이 자신한테는 하지 않을 거를 환자에게 해준다는 말이 꼭 나쁜 의미는 아니고 왜곡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의학에서는 이렇게 오해로서 환자들이 서운해하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씩 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어서 환자가 의사를 불신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환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오해는 풀고 넘어가야 환자에게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무거운 토픽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사망을 하게 되고 그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치료에 대해서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